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우리 일상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죠. 특히 인간의 두뇌 구조를 본뜬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임준호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엑소브레인입니다. 네, 지금 살펴본 영상이 지난 2016년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이 퀴즈쇼에 출연을 해서 우승을 차지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우선 엑소브레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엑소브레인은 인공지능이 지금과 같이 관심을 받기 훨씬 이전인 2012년도에 향후 국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0년의 장기간에 걸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예. 엑소브레인 기술은 크게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 이해한 내용에 기반해 지식을 학습하는 기술, 그리고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올바른 답을 찾아서 제공하는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토종 인공지능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또 그 질문도 이해하고 올바른 답까지 제공을 해주려면 굉장히 많은 학습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나 문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7종류의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를 이용해서 당시 약 12만 권 분량의 일반 상식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람의 질문에 올바른 정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 가운데 올바른 정답을 추론하고 해당 정답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기술을 같이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이해, 학습, 답변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EBS 장학 퀴즈에 출전을 하였고 예. 왕중왕전 우승자들과 대결을 해서 다행히 엑소브레인이 큰 점수 차이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예. 지금 네. 다행이라고 하셨지만 2011년에도 미국의 유명 퀴즈쇼에서 네. 인공지능인 IBM 왓슨이 출연해서 우승을 차지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엑소브레인의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엑소브레인의 진화를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살펴보실까요? 예. 민식이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 속도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인원의 기준은 몇 명인가? 아,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바로 정답을 찾아주는군요. 그러네요. 꽤 몇 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20명 이상이라는 대답까지 내놨습니다. 예. 예,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잠깐 예문을 하나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방금 네. 살펴봤던 민식이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 속도는? 이라는 질문을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 법령상에는 민식이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공식 법령은 아니고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구역 내에서는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규정에 대한 내용이어서 예. 이 중에서 시속 30km 이내라고 하는 정답을 올바르게 찾아서 사용자한테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민식이법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제 네. 실제 법의 그 이름까지도? 본명이 있잖아요. 예. 네, 예, 그 부분을 또 맞습니다. 알아내서 네. 예,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답을 찾아주는 기술 잘 네. 봤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질문자의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그런 기술인데 법령을 우리가 예시로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네. 법령 쪽에 엑소브레인을 적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난이도가 높으면서도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바로 법률 분야잖아요. 예. 그래서 엑소브레인 기술을 우선 적용을 하였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리걸테크라고 해서 법령 쪽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벤처 기업이나 벤처 투자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법률 분야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적용돼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리걸 테크, 그러니까 뭐 법조 기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네. 그런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법령의 경우에는 용어도 어렵고 맞아요. 또 내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률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장학 퀴즈와 다른 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과 같은 단답형 질문이 아니라 법령 내 문장이나 절과 같은 서술형 질문이 많은 점이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엑소브레인은 이와 같은 법령 분야 언어를 이해하고 서술형 답변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소브레인은 법령에 포함된 어휘의 의미를 학습하기 위해서 각 어휘가 주변에 어떤 어휘와 어떤 관계로 같이 사용되는지를 예. 분석을 하였어요. 예. 예를 들어서 개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주변에 같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회의를 개최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라는 것을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딥러닝 기반의 언어 이해 기술을 이용해서 국내 법령 전체와 해외 헌법들을 포함해서 총 1,451건의 법률을 학습을 하였고요. 이렇게 학습한 덕에 지금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많은 법률을 학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저희가 앞서서 언급했던 그 두뇌를 본딴 기술, 딥러닝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딥러닝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한 사람이 평생 읽는 글의 양을 예를 들어서 약 1GB라고 한다면 예. 딥러닝 기술은 훨씬 더 많은 20에서 30GB의 데이터를 약 30번에서 40번씩 반복 학습을 하면서 언어의 뜻과 의미를 학습해야 합니다. 아, 예. 더불어 딥러닝 기술을 위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 달 이상을 학습을 해야지 사람과 비슷하게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언어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딥러닝 기술에다가 어떠한 질문이 입력됐을 때 어떤 단락의 어떤 부분이 정답인지를 가르치게 되면 새로운 질문이 들어오거나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이 들어와도 올바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단순히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주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보통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포털 사이트에 직접 검색하는 거랑 엑소브레인에 물어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엑소브레인과 같이 사람의 질문에 정답을 제시하는 기술을 보통 질의응답 기술이라고 불러요. 예. 네, 검색 기술과 질의응답 기술은 둘 다 사람이 모르는 내용을 제공하는 지식 제공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점인데요. 예. 구글이나 네이버에 궁금한 사항을 검색하면 사용자가 직접 검색된 문서를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고 또 그리고 자신이 궁금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 답변을 직접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질의응답 기술은 검색 기술을 기본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 사람이 직접 문서를 보면서 자신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찾는 과정을 컴퓨터가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하지만 컴퓨터가 사람이 이해하는 것처럼 문서를 이해하려면 언어를 이해하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해서 그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기술이었고요. 실제 이와 같은 질의응답 기술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곳이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라고 구글이군요.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말씀해주신 질의응답 기술이 기존의 검색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자, 법령 쪽 외에도 또 어느 쪽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엑소브레인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해서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기술이에요. 예. 네. 마치 지금의 전기가 모든 산업에 널리 쓰이고 있는 것처럼 향후에는 언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산업에 널리 쓰이게 하는 게 목표예요. 구체적으로는 법률 분야뿐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금융회사의 고객 상담 서비스, AI 챗봇, AI 스피커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연구원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들어볼게요. 예, 제가 생각하는 연구의 방향성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돕는 기술을 개발하자입니다. 사람을 네. 돕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딥러닝의 기술이 가진 한계들도 극복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개발한 기술이 국내 기업 및 학계에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한 기술과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거고 훨씬 더 많은 영역에 다양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예. 법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AI 판사 혹은 AI 변호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네네. 실제는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는 판사나 변호사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는 게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예. 그리고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더 쉽게 법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법률 이외에 일반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도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 법률 분야뿐만 아니라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는 모든 분야에서도 도움을 주려면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보완해야 네.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인공지능 기술이 기존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사람과 비교하면은 부족한 점이 정말로 많습니다. 네. 단적인 예를 들자면 특정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려면 아직도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한계점이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딥러닝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그림이 있으면 지금은 바나나라고 잘 맞추지만 색깔이 화려한 물체를 옆에 놔뒀더니 바나나를 못 맞히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예. 게 있어서 어떠한 예제가 와도 틀리지 않게 하는 기술 또 딥러닝의 기술로 개선해야 될 개선점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민감한 문제의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떤 결과를 제시할 때 왜 이런 결과를 제시하는지도 같이 알려줘야 하는데 이와 같은 부분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용량의 학습 데이터, 강건한 인공지능, 예. 결과의 설명 가능성과 같은 연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진정으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이라고 예.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들어봤는데요. 네. 사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될 미래를 떠올리면 막연한 두려움 또 불안감이 드는 게 사실이었어요. 예. 또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이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임준호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